2009년도에 시행되었던 550제 PSAT 상황 판단 첫 번째 1번부터 20번까지 해당하는 영상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책형은 극책형이고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봤더니 다음 제시문과 사례를 읽고 바르게 추론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막연한 선호나 후보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저쩌고 하면서 자, 보겠습니다. 쟁점 투표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쟁점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하는 투표. 그래서 쟁점 투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데 그게 뭐냐 봤더니 자, 우선 후보자들이 어떤 쟁점에 대해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여줘야 된다. 다음으로 유권자들은 그 쟁점에 대해 후보자들의 의견의 차이가 어떻고 그런 거를 이제 명확히 알아야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관점 1에 의하면, 그 관점 1에 의하면 유권자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견해를 가진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진다. 사형제도에 대해 적극 반대는 마이너스 5, 플러스 5가 적극 찬성, 0은 이제 중립, 중도, 숫자 간격은 동일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직선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후보자를 선택한다. 무슨 막 수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또 이게 어렵게 보일 수밖에 없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말을 어, 그냥 수직선에서 이제 가까운 걸 선택한다. 그거를 이제 말로 풀어 쓴 것뿐입니다. 자, 관점 2는 뭐냐고 봤더니 반면이라 나온 거 보면 반대겠죠. 배치되거나. 자, 유권자는 제일 먼저 후보자하고 의견이 같은지 찬성 or 반대인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다른 입장 가진 후보자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뭐냐 봤더니 명확하고 극단적인 입장을 가진 후보자를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자, 사례를 봅니다. 이거 좀 테이블을 좀 만들어야겠다. 테이블을 좀 만들어서 푸는 게 헷갈리지 않을 거야. 자, 유권자 A하고 B가 있어요. 자, 이게 그 다음에 관점이 1이 있고 이제 관점이 2가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호주제가 존속되기를 희망하지만 그 희망은 강한 것은 아니다. 그럼 플러스 1이라고 일단 체크를 해봅시다. 얘 위치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자, 유권자 B는 강력하게 폐지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마이너스 4라고 해. 자, 갑을병정이 있어. 보겠습니다. 갑은요. 존속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면 플러스 4야. 을은 뭐야? 플러스 5. 자, 병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서로 극단적이지. 정은 뭐냐 봤더니 마이너스 1. 자, 그럼 일단 이거 채워봅시다. 이 칸 4개가 있다 치고 내가 굳이 선의 구분은 안 짓겠지만 자, 관점 1에 의하면 A는 누구를 선택할까? 얘는 지금 호주제가 존속되기를 희망하지. 근데 자기랑 가장 가까운 애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관점 1에 따르면. 자, 그렇게 되면 누구야? 마이너스 1이겠지. 왜? 이렇게 되면 0, 1, 2, 3, 4,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데 A가 여기 있고 정이 여기 있고 나머지는 이거보다 더 멀리 있으니까 그럼 정을 선택하겠다, 그죠? 자, 그럼 관점 2를 보겠습니다. 일단 존속을 원해. 그럼 존속을 원하는 애들이 누구야? 갑과 을이야. 그 중에서 누구를 뽑아야 돼? 명확하고 극단적인 애. 갑은 플러스 4, 을은 플러스 5. 누가 더 극단적일까? 을이 좀 더 극단적이겠지. 마찬가지로 B도 똑같이 가면은 자, B는 뭐였죠? 얘는 폐지되길 바라고 있지. 폐지되길 바라는데 마이너스 4잖아. 얘랑 가장 가까운 건 얘잖아. 얘가 누구야? 병.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에 따라 보면 병정 중에 누가 더 극단적이야? 병이네. 얘는 둘 다 병이네. 자, 바르게 추론한 거 기억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관점 1에 의하면 A, B 모두 아닙니다. 뭐야 이거? 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 안 볼게요. 어차피 이 표가 전부니까. 자, 2번. 이건 언어 논리 문제인데, 이게. 제시문을 읽고 이것도 약간 언어 논리인데, 바르게 추론한 거를 모두 골라라. 하긴 이때가, 그러니까 2012년도까지는, 13년도까지는 피셋의 그 완성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피셋 문제 자체는 완성도가 매우 높은데, 그 문제 형태, 구성 이런 거, 문제 이런 유형이 이만큼 출제되었다.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미숙해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마 다른 강사들도 이런 식으로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어느 한 그 유형 있잖아요. 카테고리에 너무 치중돼 있다. 그러니까 좀 쏠려 있다. 지금은 약간 균형 잡혔습니다. 밸런스가 있는데 자, 2번 볼게요. 집안 향리 가운데 부호장 이상의 경우 1대 2대네. 아들과 손자. 자,
부호 정이 있어. 내가 같은 건 줄 알았네. 장과 정. 정은 아들에게만. 제수롭과 명경업의 뭐야? 제수롭 이거 고려시대 과거잖아. 고려시대 과거 시험이네. 그 응시자격을 부여한대. 그래서 시험에 응시했을 때 해당 지방관이 먼저 시험한 뒤 서울로 올려보내 다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상서성 국자감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제대로 읽지 못하면 이제 지방관을 이제 따는 거죠. 혼나야지. 다만 의업은 널리 익혀야 하는 것이므로 호정 이상의 아들로 한정하지 않고 비록 서인, 서얼, 그러니까 이제 서자라는 거죠. 서인이라도 악공이나 잡류에 관계되지 않으면 응시를 허용했다라고 합니다. 비는 뭐냐 봤더니 잡류의 자손. 잡류에 관계됐으면 응시를 허용 안 했다는 뜻이네, 그지? 근데 얘는 잡류의 자손은 뭐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반대네 서로. 그 가운데 제수록과 명경업에 급제한 자는 5품까지 승진하도록 제한하고 의업 등 잡업에 합격한 자는 7품까지 승진하도록 제한한다. 잡류의 자손으로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된 뭐 약간 이를테면 뭐 음서제도인가? 마치 역시 7분까지 승진하도록 제한하고 현손에 이르러서야 그 제한을 풀어줬다. 자, 정리를 해보면 여기까지 이제 뭐 알겠는데 잡류의 자손인데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되는 사람이 7분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런 혜택은 현손에 이르러서야. 현손이 뭐냐 봤더니 증손. 좀 까다롭죠. 이게 자식이 뭐 아들 딸일 수도 있고 그거에 이제 자식의 자식이 이제 손자잖아. 일손. 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이 증손이잖아. 원래 보통 이제 증손까지는 다들 많이 들어봤죠. 근데 현손은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왜냐면 나도 지금 처음 봤거든. 현손이 증손의 다음 세대라는 걸 말이야. 그냥 뭐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현손에 이르면 이제 과거를 볼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를 어, 잠깐만 이 그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봅니다. 아니지. 과거의 응시 자격이 아니라 칠품 승진 제한을 풀어준다는 거죠. 현손에 와서. 기억 봅니다. 부호정이 부호정보다 상위 관직을 유추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단순히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해서 부호장이 더 높다고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그런 부분이 될까요? 충분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의 주관이잖아요. 항상 말하는 거지만 주어진 대시문, 주어진 데이터, 주어진 자료, 주어진 숫자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정답을 고르는 정답을 찾는 시험이 바로 피셋입니다. 따라서 부호장의 경우 아들과 손자까지 혜택을 주고 부호정은 아들에게만 줬으면 당연히 부호장이 부호장보다 좀 더 뭐 높아서 좀 혜택을 더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추론할 수 있어요. 자 A에서 서인이라도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뭐 알 수 없고 이건 알 수 있지. 서인이지만 의업 의업에 대해서 아공이나 잡류에 관계되지 않으면 이제 응시를 허용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냥 뭐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이제 이걸 옳다고 추론할 수 없습니다. 네, 과거에 합격하지 않고 관리가 되는 길이 여기서 나와 있죠. 기억 디귿 맞죠? 자, 2, 4번 중에 답이 나올 거고 마지막. 네, 충돌합니다. 왜 충돌하냐면 여기는 잡류의 자손이 과거에 응시하는 걸 허용하지만 여기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그냥 여기 읽고 봐도 잡류에 관계되지 않으면 응시 허용이니까 만약에 잡류에 관계가 있었다면 연관이 있었다면 응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민법 파티였는데 민법에 관련된 이제 뭐 민사소송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다음 제시문을 읽고 바르게 추론한 것을. 이게 나오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법조문에 관련되고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허나 좀 밀도가 좀 너무 이제 이게 빈도수가 많아지면 좀 약간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자, 민법 750조는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배 책임이 있고요. 봅시다. 이것도 진짜 언어 논리 문제거든.
그러니까 원래 언어 논리 문제가 상황 판단 영역에 나오는 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갑자기 무슨 수식이 나와 당할 수 있는데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당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쫄지는 마세요. 어떻게든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정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돼. 그냥 편하게 생각해. 막 부담을 갖지 마. 아, 씨발, 아, 욕하면 안 되지. 이미 욕을 했는데 꼭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있나? 어찌됐건 넘어가고. 자, 3번인데, 앞쪽인데 뭔가 내가 망설여지네? 이걸 넘기면 다른 것도 망하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마요. 순서를 신경 쓰지 마. 앞에 있다고 꼭 쉬운 문제일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래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얘 버리고 두세 문제 더 맞추면 되잖아. 자, 보자. B가 PL 곱한 것보다 작을 때 뭐래요? 소유자의 과실로 인한, 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 만약에 B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뭐야? 물을 수 있어 없어? 없지. 반대니까. 자, 기억 봅니다. B가 주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면 PL은 주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맞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그러한 사건이 생겼을 때 배에게 피해를 줄 정도가 있을 거야. 어느 정도로 피해를 줬냐. 그 다음에 피를 곱했지. 이게 뭐냐면 느슨해져서 피해를 줄 확률. 맞잖아.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사고 날 확률과 정도의 곱은 결국 기대 손실액이라고 볼 수 있겠지. 맞습니다. 니은. 사고 방지 비용이 이제 B겠지. 작은데도 요거잖아. 그럼 과실이 인정되죠. 해야 됐는데 안 하는 거니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얘네 둘을 곱해보자. 이거 곱하면 뭐야? 25원이잖아. 근데 방지 비용이 50이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0과 25를 비교하는데 누가 더 커? 당연히 얘가 더 크지. 이게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이게 방지 비용인데 기대 손실액이야. 그럼 이건 뭐야? 좀 투머치하다. 좀 약간 손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2, 4번 중에 답이 나올 거고. 갑에 의하면 갑이 판사였죠. 아,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말 안 했죠. 오히려 뭐 확률이랑 정도, 그 다음에 방지 비용에 따라 우리가 이거를 뭐 인정 유무를 따진다라고 했죠. 전혀 무관합니다. 관련 없는 소리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도소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점수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상황 제시형 문제라고 봐도 돼요. 물론 사례로 주어졌지만 사례 이꼴 곧 상황이라 볼 수 있잖아. 교도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위해서 맞지. 1급, 2급, 3급, 4급으로 구분한대요. 그래서 일단 신입 수용자는 4급부터 편입해서 시작을 하고 행형 성적에 따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 내가 이제 몇 년을 살았고 이제 형기가 몇 년이 남았는데 그걸 일단 개월로 환산을 해서 곱하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급, B급, C급에서 자, 마지막 사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월의 소득 점수 산정은 소행 점수, 작업 점수, 상훈 점수의 합산이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 치고 자, 사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범인 갑은 법원에서 징역 5년 2개월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자, 초범인데 징역 5년을 받았다. 이거 거의 뭐 엄청난 흉악범죄, 강력범죄 이상의 그 죄를 범했나 봐요. 보통 초범인데 이렇게 지금 5년 5년 준다는 거는 이거 좀 빡세거든요. 이거 뭐 문신대지 육수충인가? 국밥충인가? 우리 조폭 친구인가? 아니면 뭐 뽕쟁이인가? 이거 좀 심한데? 뽕쟁이도 5년 초범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어요. 대한민국은 좀 약간 양형 기준이 아직 안 바뀌어 좀 약간 낮은 경향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뽕쟁이라면 이게 지금 5년을 받은 거면 이게 아마 단순히 뽕만 흡입해서는 안 되고 이거 아마 유통하거나 그런 쪽으로 관련할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새끼 개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범인데 5년을 받은 거면 이 갱생이 좀 쉽지가 않은 놈이야. 자녀 형기 5년 이게 무슨 소리일까? 5년 2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 왜 자녀 형기가 5년입니까? 얘는 이제 뭐 도주 우려,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선고 전에 구속 뭐야 심사, 그러니까 불구속 구속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구속 기소를 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좀 더 나쁜 놈이라는 거죠. 나쁜 새끼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무튼 5년이 남았대. 그럼 일단 계열로 빠르게 환산해 봅시다. 60개월이 남은 거잖아. 좋아. 범죄 성향이 강화되지 아니한 자로서 개선이 가능한 자. 일단 A급이야. 믿거나 말거나. A급에 어울리지 않는 형을 받았지만 자, 그래서 12개월 만에 뭐래? 129점의 소득 점수를 얻었대요. 아까 책임 점수는 아직 안 나왔고 3급으로 진급을 했다면 2급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 획득해야 되냐라고 했어. 자, 일단은 이걸 봅시다. 일단 자녀 연기가 6개월인데 12개월 만에 어찌됐건 진급을 했다는 거잖아. 맞죠? 얘가 초범이니까 2점을 곱해야 돼. 맞지? 그럼 일단 원래 120점이었다는 거야. 시작을. 근데 이제 129점의 소득 점수로 공제해서 그거 다 까면은 이제 진급한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일단 129를 빼면 뭐가 남아? 9점이 남지. 이건 무슨 점수? 소득 점수. 근데 얘는 2월 된 다음에 다음 그걸 합산해서 자, 그러면 12개월이잖아요. 빼면 이제 48개월이잖아. 일을 하면 얘가 이제 96점을 채워야 또 진급을 하는 거네. 맞죠? 2급으로. 근데 뭐야? 일단 그 소득 점수는 2월 된다고 했으니까 87 남지. 이게 정답이지 뭐. 87점을 더 획득해야 된다. 물론 이제 뭐 그 이후에 또 소득 점수를 얼마나 받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주어진 문제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웬만해서는 이게 해설하면서 사족을 안 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꼭 이렇게 그 교도소 관련해서 이렇게 나쁜 놈들 있잖아. 좀 갱생의 여지가 없는 애들, 불가한 애들, 요런 좀 내용이 들어가면은 좀 약간 좀, 네, 사족이 꼭 달게 돼요.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자, 5번 봅니다. A국 내에 있던 B국 국적의 갑은요, 살인 혐의로 A국 형사 당국에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다음 재심 좀 약간 옛날 문제가 좀 날 것이 강해. 막 살인을 하질 않나, 뭐 교도소 형기를 받지 않나, 그죠? 자, 다음 재심은 A, B 양국이 모두 가입하고 있는 조약의 일부고 이를 근거로 판단했을 때 A국의 행위 중 위반, 절차 위반이 아닌 것은 오케이. 자, 그럼 읽어봅시다. 이게 대사관 영사 그거 말하는 거네. 자, 쉽게 말해서 그 살인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한 건 맞는데 뭐 통신의 자유랑 이제 자기 나라에 해당하는 이제 대사관에다가 영사한테 연락하고 통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영사 관원은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군의 국민을 방문하고 동국민과 면담하고 교신하면서 그의 법적 대리를 주선할 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위반하지 않은 것부터 우리가 볼게요. 자신의 구금 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비영사관에 보낸 편지를 송부하지 않으면 이거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영사한테 나 이거 좀 편지 좀 전해달라 하면은 바로 해줘야 돼. 왜냐면 자유로이 통신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다고 했잖아. 맞잖아요. 여기다 통보 여기 어디 있어? 모든 통신은 지체 없이 전달돼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 이거 위반된 게 맞아요. 2번. 구금 상태를 통보하는 것에 대한 갑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행위예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 어디 있어? 구속된 경우 구금 또는 유치 또는 구속된 경우 해당 국민이 그 사실을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접수국에 요청하면 뭐야? 지체 없이 통보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청이 없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 않았어도 위법행위가 아니다. 절차를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거지. 3번. 교도소 방문 가능하지. 여기 나와 있잖아. 접견 교통권. 자, 만날 수 있는 권리도 통보하지 아니했어. 이것도 잘못된 거야. 왜냐면 그게 어딨죠? 여기 있다. 영사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서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자, 소송 대리.
주선할 권리, 법적 대리 맞죠?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글에 관련된 좀 문제들만 많은지 모르겠어. 유추할 수 없는 것. 솔직히 얘도 언어 논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야 지금? 7개야 지금 선을 넘었네. 6개, 5개까지는 몰라도. 자, 일단 없는 거, 유추가 불가능한 걸 찾으래요. 자, 감염성 질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감염을 초래하는 미생물이 환경에 존재한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질병은 미생물의 활동과 인간 활동 간의 상호작용으로 초래된다. 병원균에 의한 대부분 감염 현상은 감염되는 개체의 밀도와 수에 의존한다. 문명의 발달로 인구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전에는 인간에게 거의 영향을 줄 수 없었던 병원균들이 인간 사회 주변에 생존하면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었다. 인간 활동이 질병을 초래하는 매체들의 서식지 등에 영향을 주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었다. 자, 말라리아 같은 질병은 인간이 정주 생활과 농경을 위해 대규모로 토지를 개간함으로써 흐르지 않는 물이 늘어나 모기 등의 서식지를 확대시켰기 때문에 발생했다. 현대의 많은 질병은 인간이 식용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함에 따라 동물의 질병이 인간에게 전파된 거다. 홍역은 개소, 독감은 돼지다구리, 감기는 말에서 인간에게, 식생활 뭐 이런 것들도 됐는데 특히 무역과 교류의 확대는 질병을 확산시켰다. 홍역, 천연두, 결핵, 패스트 유행성 뭐저저 해가지고 얘네들은 콜럼버스나 이후의 탐험가들에 의해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이 좀 요인이 좀 크다라는 거죠. 자, 기억이 맞는 복일까요?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명이 발달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병원균의 종류가 증가했다라는 소리는 이 재심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문명의 발달로 뭔가 정주 생활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미생물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균과 그런 것들이 늘어나서 이제 예전에는 없었던 질병이 생긴 거지 균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산업화로 인한 도시의 성장은 전염병의 창궐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했는데, 자,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가 성장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인구 밀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도시인 거잖아. 여기 있잖아요. 인구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전에는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없었던 애들이 질병을 일으키게 됐으니까 결국 전염병의 창궐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교통수단의 발달도 확산을 가속시켰다. 맞죠? 왜냐하면 콜럼버스나 얘네들이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과 교류를 하면서 전염병이 이제 옮겨간 거니까. 자, 질병의 수도 증가했다. 리을은 맞아요. 기억과 리을은 뭔 차이인가요? 균의 종류가 증가한 게 아니라 이전에는 없었던 질병이 생긴 거니까 결과적으로 질병의 수는 늘어난 거죠. 이해됐죠? 자, 인간이 감염되는 질병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전된 산업사회 이후부터 확산되었다라는데 이거 맞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건 틀립니다. 이게 굉장히 교묘한 선지인데 좀 약간 치졸한 선지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도시화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된 건 맞아요. 그래서 질병이 많이 새로 생긴 것도 맞고 근데 그게 산업사회 이후부터 확산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미 얘네들부터 이렇게 뭐 콜럼버스나 얘네들의 진지개 산업 시대 전에도 이전에도 이렇게 옮겨가고 또 말라리아 막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생겨나고 정주 여건 이런 농경 생활 이런 거는 산업 이전이잖아. 이전부터 있었잖아.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치졸한 선지다. 자, 비읍은 맞아요. 왜냐면 식용을 위해서 동물을 사육하면서 인수교통, 고통, 공통 요거잖아. 식용 목적으로 사육함에 따라 이 촌충, 회충 이게 돼지에서 나온 거죠. 지금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자, 원시 사회부터 시작되었다. 아닙니다. 회충, 촌충은 이제 뭐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함에 따라 이건 원시 사회는 아니잖아. 기역, 미음, 시옷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더러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검찰 막 이런 거네. 사법, 경찰, 검찰 이런 거. 뭐 사법고시 출제위원이 상황 판단 뭐 그 문제를 선별했나? 왜 이런 것만 내? 7번.
현행법상 수사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요구하여 검찰 측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자, 검찰 측 주장 그리고 경찰 측 주장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억부터 볼게요. B랑 맞나? 연결이 적절하네. 그러니까 기억은 뭐라고 했냐면 그 굳이 어, 법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법으로 제정하지 않아도 이미 사법경찰관이 그 권한이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럴 필요하겠니? 이런 거고 경찰 측 주장은 아무리 그래도 이미 현실이 법과 다르게 움직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명확한 법의 이제 근거 규정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연결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적절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야. 니은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자, C 볼게. 자, 검찰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 경찰이 뭔가 우리가 수사 지휘를 안 하면 경찰들이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했는데 경찰은 이제 이런 거죠. 그게 무슨 언감생심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우리 이런 거 하면 우리가 오히려 징계를 받기 때문에 또 검찰에 의해 총대할 수 있어. 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적절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이제 배치하고 있잖아. 디귿. 정보 수집, 무장 병력을 가진 경찰이 독자적인 수집권까지 했을 때는 경찰력의 비대화와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 자, 2. 거대한 권력기관으로 성장한 검찰이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죠. 내로남불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 어찌됐건 서로 배치됩니다. 내가 왜 피셋을 지금 해설하면서 얘네들의 주장을 보면서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좀 현타가 많이 오는데 결과적으로 서로 지금 밥그릇을 놓고 지금 기싸움하는 거잖아 이게. 이런 문제를 내냐? 리얼. 수사는 공소 제기를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검찰 측 주장이. 근데 경찰 측 보면 현재 이중적 수사 구조는 요거는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 분리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 말은 지금 그러니까 분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뭐야 정책이 맞죠? 얘네들의 그 뭐랄까 수사 자체가. 근데 여기서는 뭐야? 이중적 수사 구조는 뭐 손실을 초래한다. 말이 안 되죠. 4번이 정답입니다. 사법 경찰관을 검찰청 소속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지. 아예 논란이 있고 하니까 사법경찰관을 우리 소속으로 두겠다라는 거고 A는 수사권 독점으로 뭐 이런 부분들에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나마 견제 관계에 있는 경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자기네들이 이제 흡수하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파견 형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법경찰관이. 그래서 그 검사 밑에 막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사관님들. 경찰 쪽에 이제 파견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아예 검찰청에 소속에 이제 완벽하게 그걸 두는 거죠. 뭐 그런 걸 원하는데 그건 안 된다라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 어찌됐건 이것도 올바른 연결이다 볼 수 있고요. 아 이것도 더러운 문제다. 8번 볼게요. 새로운 우편 집중국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어쩌고저쩌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옳은 걸 골라라. 50명 대상으로 5개네. 합이 이제 100이겠지. 좋아. 자, 결과가 다 나와 있어. 뭐 빵꾸를 뜬 것도 없고. 자, 종합 점수는 뭐냐 봤더니 요거랑 이제 그 가중치 이거 이렇게 곱해서 서로 이걸 더한 게 서메이션 한 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1에 가까울수록 더 선호한다. 그럼 A가 가장 좀 선호되는 느낌이네요. 기억. 거리 측면에서 비교를 했을 때 거리 측면만 놓고 보자는 거지. 자, 선호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까 나쁠까? 당연히 높겠죠. 그럼 이제 이거 뭐 곱하고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봐도 돼. 어차피 똑같잖아 가중치는. 요것만 지금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네.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B, C, A잖아. 이런 게 상황 판단 문제지. 이딴 문제를 내고 있어. B와 C의 경우 운송비가 볼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똑같다. 서로 같잖아요. 그죠?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얘네들이 이제 제거를 하고 뭐 고려를 안 해도 결과적으로 이제 똑같이 이제 제거가 되니까 종합 점수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자, 입지 선정 기준에서 면적을 제외하고 면적 가중치를 어디 있어? 인구.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없애. 아예. 그리고 0.1이었잖아. 10%를. 그 여기다 더해. 그러니까 기존의 인구 가중치가 20%에서 뭐 30%로 된다라는 거지. 이 상태에서 종합 점수가 뭐냐? 어려워할 거 없어요. 자, 0.5에서 10%가 올라가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없어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10%가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거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 의미 없잖아. 이게 뭐냐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얘랑 차이가 0.1이거든. 그거에 10%니까 뭐 0.01 올라가는 거고. 얘는 오히려 줄어들겠지. 그치? 마이너스 0.01. 얘는 뭐 그대로고. 그래 봐야 어차피 A, B, C거든요. 틀렸습니다. 자, 옳은 것만 고르겠으니까 다 때려 박으면 3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실전에서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했다면 리을 미음 보지 않고 넘어가도 됩니다. 왜? 기억 니은 디귿을 확실하게 판단했으니까. 확실하게 판단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뭔가 혜택에 관한 목걸이다라고 보시면 돼. 왜? 이 문제 맞았다고 이제 합격하는 승리하는 건 아니니까. 우편 물량이 중요한. 이건 뭐 가중치 얘기하는 거네. 가중치 가장 높잖아. 50%로. 맞아요. 음, 거리가 맞지. 왜냐면 0.5, 0.3으로 가장 높잖아. 그쵸? 좋아요. A는 뭘까요? 0.8이 뭘까 봤더니 운송비 맞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죠. 가에서 밖까지 6명의 사람이 눈금 없는 비커 3개를 이용해서 목표량 정확하게 계량하는 실험. 자, 네 사람은 방식 1과 2를 사용했을 때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 사람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짝을 지어라는 퀴즈네. 자, 비커는 최대 4회까지 사용 가능하고 모든 비커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럼 방식 1과 2는 무슨 소리? 1회든 2회든 3회든 4회든 비커를 한 번부터 4번까지 이용한 것 중에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비커를 한 번만 써가지고 이 목표량을 채울 수 있는 애들을 빠르게 찾아봅시다. 가능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빼고 더하고 지지고 볶던지 간에 절대 비커 한 번 이용하는 건 뭐야? 얘네 세 개를 한 번씩 이용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세트 상품이야? 그건 아니잖아. 여기서 이제 하나를 뽑는 거잖아. 말이 안 되죠. 200을 채우려고 하는데 얘를 하면 얘는 54cc를 어떻게 벌릴 건데?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 말은 뭐야? 100% 2, 3, 4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거 경우의 수 약간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좀 오차를 줄여 나가야 되니까. 목표량이 가장 작은 것부터 건듭니다. 왜냐하면 목표량이 작아야만 경우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거 100%다 똑같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트렌드. 자, 얘부터 볼게요. 5 어떻게 나올까? 한 번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잖아. 두 번은 어떻게? 나누기 안 되잖아. 그냥 빼고 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맞잖아. 그러면 뭐야? 18에서 10 빼면 8인데 이거 안 되잖아. 여기 무슨 느낌이에요? 지금 얘가? 이거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두 번 안 되는구나. 한 번은 원래 제외했고. 그럼 라는 뭐야? 3, 4 중에 100%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이해됐죠? 그럼 세 번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나? 이거 곱하기 30 하면 이거 빼도 안 되고. 얘는 뭐야? 세 번으로 하면 54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다음 이거 세 개를 쓰는 거야. 한 번 일단 쓰고 두 번, 세 번 써서 얘네들을 빼주는 거야. 28을 빼도 15잖아. 이해됐죠? 그럼 라는 뭐야? 라는 100% 4번 아니면은 불가능하다.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안 되잖아, 지금 딱 봐도. 그래서 우리가 심심하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비커 2를 일단 써. 선택을 해. 그 다음에 1과 3을 빼줘. 28 뺐지. 그럼 15잖아. 한 번 더 빼주면 되겠네. 이해됐죠? 이거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 가자.
얘는 몇 번이 가능할까? 한 번은 당연히 고려 대상이 아니고 두 번. 두 번 된다. 되죠, 여러분? 29에서 17 빼면 바로 나오잖아. 그럼 세 번도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둘이 곱하면 34야. 이거 둘이 더하면 63이지. 빼봤자 9가 돼서 12가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세 번은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네 번은 가능한가? 이거 곱하기 4 하면 68이라 안 되고,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거 두 번 하면 58이야. 거기다 이거 한 번 더 하면 75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결국 뭐야? 나는 무조건 두 번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1에서 3을 빼준다. 이해됐죠? 그럼 나와 라는 명확하죠? 다름이. 그럼 나라가 같이 있는 것부터 일단 제거를 해보자. 이 말이죠. 4, 5번이 제거가 되네요. 요것도 제거가 되네. 됐죠? 그럼 뭐야? 1, 3 중에 답이 나온다는 소리지?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확인해 볼 거냐면 라랑 바가 같은지부터 볼게. 자, 바는 4번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부터 보자. 자, 일단 얘 바 두 번 되나? 두 번 안 되지. 곱하기 2 해봤자 36이니까. 그럼 얘는 일단 3, 4 중에 하나야. 이해됐죠? 3은 어떻게 해? 세 번을 해볼까? 이거 세 번 하면 54.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얘 세 번 하면 뭐? 15. 근데 여기서 이걸 빼주면 뭐야? 41이지.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여기서 18을 빼줘봐야 30일 안 나오잖아. 근데 이건 가능하다. 뭐? 2에서 1 빼주고 3 빼주고 3 빼주면 10과 28이잖아. 빼주면 깔끔하게 30일 나오지? 몇 번? 4번. 두 번 안 되고 세 번 안 되나요? 네, 세 번 절대 안 됩니다. 자, 답 나왔네요. 라랑 바가 짝이네요. 즉 1번 뭐야 이거? 잠깐만. 1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또 여러 번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 맞잖아. 왜냐면 나가 가담아도 두 번인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가도 일단 봅시다, 여러분. 큰일 날 뻔했네. 얘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잖아. 여기서 이거 두 번 곱하고 이거 두 번,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면 54거든. 이거밖에 안 나와. 얘는 얘 네 번이네. 맞죠? 2, 1, 3, 3. 이해됐죠? 그럼 4, 4, 4니까 갈아봐. 큰일 날 뻔했다. 1번 선택했으면 큰일 났다. 3번이네요. 좋습니다. 자, 많은 뭐 두 번이겠지. 어떻게 두 번 나오는지 한번 볼까? 어떻게 할까? 이거잖아. 얘네 둘 선택하면 되잖아. 빼면. 됐다. 자, 10번 봅니다. 제시문을 읽고 8만 대장경 소요 최단 기간. 채집한 원목을 갯벌에 3년간 묻어뒀다가 경판을 제작한 뒤에 글을 새겼다. 자, 이런 문제는 좀 버려야 되겠다. 경판의 수는 8만 장, 총 글자 수는 5천만 자로 가정. 각 병판의 글자 수는 동일한 걸로 본다. 자, 제작 공정 봤더니 일단 원목을 채집하고 경판을 제작. 이 안에 뭔가 빠졌지 중간에. 갯벌 3년에 이제 숙성시켜야 돼. 묻어놓는 거. 제작까지 했어. 이제 필사. 얘는 뭐냐면 일단 종이에 글을 쓰는 거. 그 다음에 판각, 경판에 글을 새기는 일. 네 가지로 구성이 된다. 자, 원목 채집은 1월 1일 시작해서 그 다음에 3년 동안 묻어둔다. 그 다음에 이제 경판 제작은 원목 한 개로 경판 100장을 만듭니다. 자, 8만 장이었으니까 지금 원목이 몇 개 필요해? 800개가 필요합니다. 원목이. 판각은 경판 1만 장이 제작된 후에 시작한다. 저 원목 100개 만들면 이제 1만 장이 되는 거잖아, 경판.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지. 자, 1인이 1년 동안 원목 채집 10개 가능하고 경판은 100장, 필사는 25만, 판각은 1만 장. 자, 보겠습니다. 일단 원목 채집부터 10명이니까 100개네. 8년 걸리겠네. 그죠? 아, 이거 어떻게 볼까? 이렇게 봐야겠다. 자, 일단 채집에 1년입니다. 거기다가 갯벌 숙성에 3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지. 이거 꺼내서 이제 경판 제작하는 게 이제 1년이에요. 이게 5년이 걸린다는 거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는 경판 제작이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필사는 내가 볼 때는 독립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필사는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필사는 뭐야? 1년에
한 사람이 25만자가 가능하대. 근데 필사가 40명이니까 1년에 1000만자의 필사가 가능하거든. 음. 요거는 뭐 상관없겠다. 5년이면 되잖아. 5천만자니까. 경판의 수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뭐야? 6년 차부터 가능하다는 거야. 이때 이제 1만 장이 투입이 되는 거야. 경판 1만 장이. 여기서 이제 필사랑 같이 해보자고. 이해돼요? 필사 1000만자. 그 다음에 뭐야? 경판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경판이 이게 지금 100만자잖아. 1년이, 그러니까 1인이 1년간 판각이 이제 1만자인데 판각이 500명이래.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야? 한 사람이 만자 쓸 수 있는데 500만자를 쓸 수 있는 거지. 7년 차에 또 이제 그 원목 100개가 또 만들어져서 경판 1만 장이 생성이 돼요. 누적으로 봅시다. 얘는 2천만 자 필사할 수 있지. 얘는 1000만 자가 되겠지. 자,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야. 5천만 자가 필요하대잖아. 얘는 그 전에 5천만 자가 끝나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거 10년이잖아, 여기서. 여기서 이제 10년을 더하면 몇 년이야? 뭐야? 16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15예요. 왜냐면 얘를 포함하잖아. 15년 차에 모든 게 끝나. 필사도 끝나고 원목 채집, 갯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5년 차 때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가고, 그러니까 5년 차 때 이제 1, 3, 1을 거친 거잖아. 얘는 6년 차 때 이제 어떻게 되는가? 1, 3, 1 이렇게 거치고 7 이렇게 거치고 1, 3, 1 이런 식으로 약간 퍼트 차트라고 그 뭐 경영학에서 다루는 건데 그 퍼트 차트 기법이라고 해서 뭐 공정 이런 거 나타내는 뭐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3번 한 사람 많았을 겁니다. 2번이에요. 10번에 2번. 야, 이건 또 뭐야? 11번. 봐봐, 막 되게 잔인하고 날것의 문제들이 많다니까, 옛날은. 갑자기 뭐야, 이거. 어머니와 임신 8개월 아내, 5살 아들과 살고 있었는데, 괴한이 집에 침입해서 2천만 원어치 금품을 탈취하고, 이 과정에서 갑과 괴한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갑은 결국에 찔려 사망하였고, 아내는 중장아를 당하였으나,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자, 이걸 읽고 옳게 추론한 것은, 왜 이렇게 잔인하지, 문제가? 이 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 그 피해자 구조 청구법인 것 같은데. 자 봅니다. 유족 구조금과 장해 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 자, 유족 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유족에게 지급. 다만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때는 이걸 나눠서 서로 공평하게 지급. 자, 장해 구조금은 당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자, 범위를 보니까 유족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배우자, 그다음에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 수입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식, 그다음에 요건 이제 2순위라는 거지. 1,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뭐저저고. 자, 태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를 적용하면 이미 출생한 걸로 본다라는 거죠. 자식이라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5살 아들은 장애구조 청구권을 가진다. 아닙니다. 장애구조는 그 당의 피해자야. 뭐냐면 어디지 그게?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서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애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구조금은 당의 피해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내한테만 지급되는 겁니다. 1순위 유족구조 청구권이 인정되는 게 모두 2명이냐? 아내랑 배우자랑 아들 맞지 않나요? 하는데 여기 숨겨진 자식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출생하진 않았지만 태아로 본다. 즉 3명입니다. 자, 이것도 맞아 보이지. 그럴싸한데 아닙니다. 이 범죄 피해자 그 구조 청구권은요. 그 재산상의 피해가 아니라 신체적 물리적인 그런 피해에 의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갑과 그 아내가 모두 사망했다면 갑의 어머니와 5살의
1순위 유족 구조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했나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식이 먼저인데 갑자기 피해자의 그 갑의 엄마가 튀어나왔어요. 여기입니다. 2순위죠. 그럼 1순위는 아들만입니다. 5번이 정답이고 아들이 만약에 사망을 했어. 그 남편도 사망을 하고 그걸 볼까? 그러면 뭐가 될까? 여기 있네. 배우자는 바로. 잠깐만, 아니지? 아들에 대한 거니까. 그럼 볼까? 3호에 해당한다. 사항 1호 3호. 왜냐하면 피해자의 자식이 죽은 거니까. 어찌됐건 그 가장 먼저 구조 청구 유족 구조금 청구권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들이 진짜 풀기가 좀 싫어지는 문제들만 있네. 12번. 자, 이건 뭐야? 여론조사 이제 지지율에 관한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이건 뭐야? B가 일단 당선됐고 A의 지지율이 B의 지지율보다 높다. 이거를 글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천재가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조잡하게 문제를 내냐, 진짜. 개 패고 싶네, 이거 문제 내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이것도 여기도 합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와, 씨. 전체 지지율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일단은 전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다고 했지? A가 B보다 높다. 좋아, 여기까지 일단 체크를 하고 A는 20대, 30대에서 B는 40대, 50대에서 각각 상대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럼 이건 A가 되겠네. 40대, 50대는 누가 높대요? B가 높았답니다. 그리고 B가 이제 당선이 된 거죠. 그 다음에 60대는 차이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해줄까? 그냥 이렇게 하자. A는 B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성별 분석이야. 두 후보에 대한 남성의 지지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여성의 이거 이렇게 봐야겠다. 이것도 이제 A는 B라고 보고 얘를 이제 B라고 보면 되겠네. 얘가 높았다고 하니까. 또 이제 연령과 성별로 또 우리가 봐야 돼. 30대 이하 60대 이상에서는 A, B가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같다라고 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30대 이하니까 20대도 포함이겠지. 이렇게. 자, 40대 50대는 뭐래? 현저히 높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 됐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지지율에 관한 내용이고 중요한 건 뭐야? B가 당선이 되었다. 자, 웃기지 않아요? 지지율은 A가 높았다는데 전체 지지율은 당선은 B가 됐대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의 투표율보다 그렇겠죠. 왜? 여성의 지지율이 결과적으로 왜냐면 이제 지지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다며요. 연령대별 유권자 수도 동일하고. 그러면 유권자 중에서 투표를 많이 한 사람의 비율이 투표율이니까 B가 더 많이 이게 여성이 투표를 많이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B가 당선이 된 거잖아. 왜? 여성한테 지금 B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1번은 맞아요. 타당한 추론. 맞죠? 왜냐면 유권자 수는 동일한데 투표율이 낮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낮은 사람 그러니까 인원이 적은 사람들이 이제 지지율이 높은 건 당연한 건데 40대 50대 투표자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가 당선된 거잖아. 왜냐면 그 20대 30대 투표자가 많았으면 A가 당선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40대 50대 투표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어요. 40, 50대 여성의 경우 투표율이 아니지. 40, 50대 여성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층 여성에 비해 더 높았기 때문에 B가 당선될 수 있었어. 왜? 20, 30대 여성은 A랑 B랑 큰 차이가 없다고 했잖아. 이해되죠? 틀렸어. 4번이 정답이야.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서 높았기 때문에 특정 성별과 연령층에서 높았기 때문에 B가 당선될 수 있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추론이다 라는 거죠. 굉장히 이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아리송하고 뭔가 막 명확하고 깔끔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 지금 이런 느낌을 받는 문제들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문제가 좋지 못해. 이게 이렇게 좀 애매한 문제를. 봐봐, 또 글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나와. 왜 이렇게 추론 문제만 나와? 뭐 로스쿨 리트야 뭐야 이게? 야, 참. 자, 잘못 추론한 걸 찾으래요. 이거 뭔가 모르겠죠. 길고. 근데 얘를 이제 표로 나타내면 다인 것 같아. 그냥 표만 보면 돼요. 단속을 강화했을 때는 이제 유흥업소 감소, 유지, 증가 확률이 나와 있고, 뭐 도합 다 100이겠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고용이 감소되고 유지되고 증가할 확률이 각각 나와 있고, 이렇게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 자, 고용이 현재보다 증가할 때 경제적 효과가 10억, 유지할 때는 그냥 3억, 그다음에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 1억이라고 합니다. 자, 잘못 추론한 거 고르라고 했죠. 풀기 싫고 추론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해설이라 어쩔 수 없이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풀겠습니다. 자, 단속을 강화했대. 여기서 보라는 거지. 고용 증가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 그냥 병렬로 나눠서 합치면 되는 거잖아. 이거잖아. 60%에 10%면 얘는 6이잖아. 얘는 뭐야? 3, 3에 9잖아. 그 다음에 6이잖아. 이거 다 더하면 뭐야? 12, 9니까 21%지? 그러니까 아까 뭐래? 10억이라며. 거기에 21%잖아. 그럼 2.1억이 맞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약화하면 똑같아. 이제 감소를 물어보래. 6, 9, 6, 10. 똑같은 거 아니야? 21. 약화했을 때는 이거니까 마이너스 0.121억이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3번. 3번. 자, 이젠 유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유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여기죠. 뭐 더 할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30%예요. 왜 30%인가요? 해봐요. 똑같으니까. 9, 28, 9구단을 외자 10이 더 해봐. 덧셈에 그치지 않아. 지나지 않아. 그냥 30이야. 자, 근데 유지할 때는 뭐래? 3억이니까 얘네 3억에 30% 0.9억. 9천만 원이죠. 그러면 뭐야 이게? 9천만 원 맞아? 잠깐만. 다시. 현재보다 약할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얼마냐라고 했고요. 30%의 뭔가 잘못됐잖아 지금. 아, 잠깐만. 유흥업소 유지가 아니죠 지금? 고용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아우, 잘못 정정하겠습니다. 아, 그 뭐 크게 달라질 건 아니라 이것만 보면 돼요. 요만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3. 이거 지금 영상이 끝나기 전에 이걸 정정할 수 있어 다행이다. 이거 또 댓글로 이제 수정해야 되잖아. 귀찮게. 이거죠 지금. 고용 유지가 33이야. 33%. 고용 유지했을 때 3억이라고 했잖아. 3억에 33%니까 0.33이죠? 0.99가 되겠죠. 맞아요. 자, 단속을 강화 약화할 때 증가 차이. 아, 이거 물어볼 수 있지. 얘 21이었죠. 얘는 뭐예요? 얘도 증가죠. 10%, 1, 10 곱하기 10%니까 9, 19, 10, 66에 36, 총 46%. 둘이 빼면 25% 차이죠. 25% 포인트 차이죠. 거기서 뭐야? 고용 증가로 인한 기대 이익이 10억이었으니까 이거 곱하면 되겠죠? 2.5억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 진짜 치졸하네. 답도 5번으로 만들어 놓네. 짜증나게. 그쵸? 36, 9, 1, 46%입니다. 뭐 한 거예요? 이거 따라간 거예요. 이미 다 적응했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빠르게. 자, 얘는 뭐야? 고용 감소로 6, 9, 15, 6, 21. 둘의 차이 얼마? 25%. 근데 얘는 감소로 기대하는 이익이잖아. 마이너스 1억이라며. 0.25억입니다. 틀렸어요.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야겠다. 1년차, 2년차, 3년차. 장미.
나란히 있다고 했죠. 근데 뭐래? 일단 어 장미와 튤립을 인접해서 심으면 안 된다고 했지. 그럼 장미 튤립이 같이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 장미 튤립 어디 있어? 그건 없는 것 같은데? 뭐 상관없겠네. 장미 튤립만 인접하지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고려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자, 이거 봅시다. 2년차를 보니까 심지 않거나 진달래, 심지 않거나 장미, 그 다음에 튤립 2년에 한 번씩 심어야 된다라고 했어. 자, 얘는 무조건 이제 심어야겠지. 그죠? 그럼 얘는 뭐야? 뭐 백합이나 나팔을 심어야 되나? 왜냐면 전해에 심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심어야 되니까. 그럼 뭐 백이나 나팔 중에 하나가 되겠죠. 거기까지는 알겠고. 어, 얘는 일단은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장미를 심었고 3년 차에 가능하려면 일단 반드시 3년 차에 튤립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2년에 한 번씩이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에 튤립이 없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5번을 봤더니 C가 심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C 잠깐만 D 1번을 봤더니 D가 심지 않았어. 그럼 무슨 소리야? 여기에 이제 X라는 거지. 상관없지 않아? A, B, C, D 중에 하나만 심지 않으면 되잖아. 틀린 말은 아닌데 뭐래? 4년에 한 번씩만 아무것도 심지 않아야 된다. 이미 심지 않았잖아. 4년 쿨타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말은 1번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벌써 3개가 지워졌어요. 그러면 3번과 5번 중에 답이 나오게 될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선택해 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과 5번의 차이는 뭘까요? 장미, 진달래, 그 다음에 장미 신지 않음, 그 다음에 C는 나팔꽃. 이렇게 나와 있죠? 3번과 5번 솔직히 말해서 둘 다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심지 않은 건 각각 하나씩 있고요. 튤립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 2년차 때 백합과 나팔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심어야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둘 중에 하나만 심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튤립도 있어야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전에 심지 않은 거 반드시 하나는 심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백합과 나팔꽃 중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뭐냐 봤더니 요겁니다. 장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2년차 때 장미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뭐 만약에 X로 할까? 여기를 X로 하고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죠. 2년차 때. 3년차 때 이제 장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얘는 뭐야? 심지 않고 C가 이제 뭐야? 나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튤립.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약간 14번도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잘 보여야 된다.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왜 이러냐면 C가 2년차 때 C를 이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야? 여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이해됐죠? 여기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결국 3년차 때 C, D는 무조건 심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심지 않으면 제거하고 심지 않으면 제거하면 이 세 개 중에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튤립이 살아있는 게 뭐가 있지? 딱 하나만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빠르게 풀 수도 있기는 해. 나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심오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해보자라는 의미였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뭐야? 반드시 하나는 누군가 심겠지만 반드시 하나는 X가 나와야 된다. 이걸 보면 결과적으로 뭐야? A, B에서 반드시 심지 않는 게 나와. 얘는 이미 제거됐으니까 사라지고 3, 4 중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4번 가능하겠지. 왜 심지 않고 하나는 심었으니까. 근데 안 되는 이유 뭐야? 튤립이 없잖아.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니까. 이해됐죠? 1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볼게요. 자, 추론할 때 반드시 옳은 거. 자, 부산광역시의 행정구역 중에 하나인 영도구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물의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 또한 부산광역시입니다. 영도구가 아니라 2008년 1월 1일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물의 출입구에 자, 장애인 경사로. 자,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 장애인 주차구역, 그다음에 경사로 의무화 혜택. 한편 경상남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물의 엘리베이터 내 점자 표시. 자, 3개가 나왔다, 그죠?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이런 사회적 배려는 법으로 규정되기 이전부터 자율 시행되어 왔다.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 부산광역시가 나오고 그 아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영도구가 나왔고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상남도가 나왔어. 물론 경상남도가 위치한 그 구역에 부산이 있어서 설마 그래서 경상남도 소속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없을 겁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광역지자체가 2개가 나왔어. 부산광역시랑 경상남도,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가 영도구 이렇게 지금 3개가 나온 상황이야. 자, 조건이 뭐냐? 하위 행정구역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상위 행정구역의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게 무슨 소리야? 2008년 1월 1일부터 이 경사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영도구는 주차구역을 반드시 설치한다고 규정했다고 언급했잖아. 사실 하나가 더 있어. 뭐? 아빠가 이런 정책을 하기로 했으면 따라가야 돼, 자식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하나 더 있는 거야. 숨어 있는 거야. 경사로 설치까지 의무. 이해됩니까? 그 뜻입니다. 봅시다. 왜? 주차 구역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전에 설치됐다. 뭐 그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겠지만 왜? 장애인을 위한 이러한 사회적 배려는 법으로 규정되기 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왔다며. 영도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일 수도 있는 거야. 이를테면 뭐 일 수도 있고, 전북특별자치도일 수도 있고, 강원특별자치도일 수도 있는 거야. 경상북도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틀렸습니다. 말이 안 되죠. 건물 A가 1월에 신축되었다. 이것도 잠깐만. 이건 나 이제 알 수 있다로 봤어. 알 수 없지. 신축된 게 뭐 어쩔 건데 영도구인지 부산인지 경남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3월에 신축되었대요. 그 건물은 영도구 안에 위치해 있지 않다. 자, 이거는 좀 다릅니다. 즉 규정이 1월에 시행이 됐잖아요. 근데 봐봐. A가 경사로가 일단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주차 구역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 이게 영도구는 100% 아니구나. 왜? 영도구는요. 1월 1일 이후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물의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어야 돼요. 없다. 그럼 이거는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답이 나왔네, 2번. 영도구의 이건 아니죠. 왜?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됐으니까. 이건 다릅니다. 왜? 이건 경남의 규정입니다. 물론 부산도 시행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건 뇌피셜 주관적인 부분이잖아. 본인의 생각이잖아. 주어진 자료에서는 그렇게 유추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 수 있어. 경남은 100% 그 엘리베이터 내 점자 표시를 했다라는 건 알 수 있어. 16번 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추론 문제만 나오냐? 또 추론이네. 추론 오타쿠 교수가 됐나 봐. 자, 일단 잘못 추론한 거. 좀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문제 자체가 막 심하게 어렵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좀 다양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짜증나서 그래, 솔직히. 내가 어디다 이거를 풀어. 뭐 벽 보고 할 거야? 자,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그 고개를 끄덕이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 키커가 차는 시간이랑 골키퍼가 그걸 보고 반응하는 시간이랑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그 키커가 차는 반응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사실 그걸 보고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인간의 영역에서는. 그래서 미리 찍어야 된다라는 거야. 얘 오른쪽으로 찰 거다 가정을 하고 그냥 바로 미리 던지는 거죠, 몸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또 표를 작성해야겠네. 귀찮게 하네, 진짜.
여러분 만약에 실전에서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처럼 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보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헷갈리지 않게. 왜냐면 이 또 선 작성하는데 또 몇 초 또 시간 날리잖아. 아깝잖아. 맞잖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뭐 베스트는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그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1분 1초가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자,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지. 이거 웬이 맞았을 때 80%라고. 그럼 5도 뭐야? 80%. 그 다음 보자. 그 가운데서 이거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표로 작성돼 있으면 참 보기 쉬울 텐데 이게 글로 풀었으면 진짜 어려워 이게. 20. 다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해주면 됩니다. 뭐냐면 키커가 찰 확률. 자, 이제 문제 풀어봅니다. 1번. 이거지? 방어할 확률이 동일하냐고. 이거 다 더하면 되나요? 아니죠. 요겁니다. 일종의 이제 마찰라이 그 자료 해석에서 가중치 고려한 뭐 합산 점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48에 32, 8, 48. 8, 8, 32. 얘까지 해버리자. 얘도 분명히 물어볼 거거든. 12, 18, 30. 얘는 42%네. 얘 무슨 소리야? 골키퍼가 막을 확률. 반대로 하면 무슨 소리지? 키커가 실패할 확률. 키커가 찬 공이 안 들어갈 확률. 이해됐죠? 동일합니다. 네, 50% 넘지 못하죠.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거잖아요. 실패 확률이 다 40% 넘죠? 네, 얘네들이 6%포인트의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5번이 정답입니다. 기분 나쁘네. 다 보게끔 만들어. 움직이지 않고 가운데를 지킬 경우 키커가 찬 공을 방어할 확률이 42%로 나머지 48%에 비해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거죠. 16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번 봅니다. 그래, 이런 게 이제 상황 판단 문제답지. 자, 인터넷 쇼핑몰 이용 약관입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를 구입한 쇼핑몰을 올바르게 연결한 거는 자, 봅니다. 이거 여러분, 이 문제 푸는 방법이 얘 이거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이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시 봐야 돼. 시간 아깝고 머리 아파요. 발췌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가를 구입했다. 업무 착오로 배송이 지연돼서 전화로 환불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이제 판매자는 판매 금액 그대로 통장에 입금해 주었고 발생한 포인트 유지. 자, 그럼 포인트부터 빠르게 갑니다. 얘네 아니겠지. 얘네 셋 중에 하나겠지. 오케이? 그리고 환불이 가능한지도 봐야 돼. 환불. 고객 귀책 사유에 의한 환불 시에만 10% 환불 수수료. 이건 귀책이 아니었잖아. 얘네들이 잘못한 거잖아. 그지? 판매자가 잘못한 거니까. 응? 아, 맞다. 이렇게 봐야겠다. 환불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판매자가 잘못했든 안 했든 무조건 지금 얘네들은 수수료를 떼가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고객이 잘못해서 내가 뭐 변심해서 환불할게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환불 수수료를 낸다. 이 말이 결국 반대로 보면 무슨 말일까? 판매자들 그 보내는 회사 측에서 잘못했으면 수수료 안 매긴다는 거죠. 수수료 언급 없잖아. 맞죠? 그대로니까. 수수료를 깐 판매 금액, 그러니까 지불한 그 금액에서 수수료를 깐 금액을 입금하는 게 아니라 원금을 그대로 줬잖아. 그 말은 얘 이 하나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개나 지워지네. 자, 니은 봅니다. 배송료를 고려하여 한 가지씩 여러 번에 나누어 구매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꺼번에. 자, 이건 뭘까? 무료는 아니겠지. 하나를 사도 무료니까. 맞죠? 얘네들 다 들어가는 거야, 지금? 맞죠? 다 가능성 있는 거잖아. 한꺼번에. 5만 원 이상 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아니다. 100g당이니까 얘는, 어, 뭐 나눠서 사나 한꺼번에 사나 똑같으니까 맞죠. 얘네들은 뭐 조건이 있잖아. 뭐뭐 이상이면 무료다. 이렇게 하니까 이득일 수 있겠지. 그럼 B, C, D인가? 어, B, C. 아, 얘는 아니다, 여러분.
1회 이용시 1만 원이니까 얘는 맞지? 왜냐하면 한 번에 사는 게 이득이니까. 2도 가능한데 왜 제가 제외를 했냐면 얘 때문에요. BCD 중에 하나가 있죠. 자, 그럼 봅니다. BCD니까 이거 일단 맞아요.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약간 선택지 경우의 수네. 자, 이건 뭐야? 전날 주문한 물건을 취소하려 했지만 취소가 되지 않았다. 자, 취소 봅니다. 이건 아니겠지. 당일에만 취소 가능하고 D, F 중에 하나다. 그럼 근데 E는 여기 썼잖아. 그럼 D, F 중에 하나네. 그럼 뭐야? C 안 되겠지. F니까 3번이 정답이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마지막은 뭔데요? 송금 수수료 배송료. 이게 맞는지만 보면 되잖아. C가. 송금 수수료, 배송료. C. 송금 수수료 맞죠? 환불 수수료 맞지? 환불 및 송금 수수료니까. 배송비 감수. 잠깐만. 여기 있다. 5만 원. 잠깐만. 1회 이용 시 1만 원. 이거잖아. 무조건 들어가는 거지. 1만 원이. 자, 18번 봅니다. 뭐 글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 이런 게 1, 2번에 나와야 될 문제인데 왜 이게 그 마지막에 이렇게 쉽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결론적으로 보면 도파민 분비가 활성화될수록 흡연 그 욕구가 떨어진다는 거죠. 흡연을 안 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 이제 그 고등학생 40%가 흡연을 경험했는데 성인 흡연자 대부분이 이제 청소년기다. 그걸 이제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고등학생의 40%가 흡연을 했고 성인 흡연자의 대부분이 흡연을 시작한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해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성인 흡연자의 40%는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대부분이 100%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이거 진짜 굉장히 위험한 추론입니다. 자, 금연 교육 프로그램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언급 없습니다. 자,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면 자, 3번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지금 심각하다. 흡연율이. 근데 고등학교 40%가 흡연을 경험하고 성인 흡연자 대부분을 봤더니 청소년기에 시작을 했다. 그럼 이미 그 트리거, 즉 발단, 사건이 시작된 그 부분을 조지면 당연히 이제 성인 돼서 그 흡연율이 성인의 흡연율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초기 진화라고 합니다. 초기 진화. 그러니까 불이 더 커질 거를 막는 거야. 작은 불씨일 때 CO2 이제 소화기 들고 끄는 거죠. 더 큰 불을 이제 막기 위한 뭐 그런 거죠. 이건 반대입니다. 억제시키면 흡연 욕구가 더 늘어나겠지. 왜? 도파민이 활성화될수록 흡연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으니까. 자, 부모의 흡연 여부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19, 20번. 조류 독감은 그 자체로 그렇죠.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체간 전염이 불가능하니까 조류 200만, 즉 결과적으로 0.5%네요. 자, 경계 시스템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마리 이상 발생하면 무조건 1단계. 그 다음에 20마리 이상이 발생하고 또 있어. 하나가 더 있어. 확산이 우려될 때 발동. 얘는 300마리 이상. 그 다음에 확산 우려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돼야 돼. 뭐냐 봤더니 한 명 이상 인체 감염자 발생할 때 세 가지입니다. 얘는 뭐야? 10명 이상 인체 감염자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옳은 거 봅니다. 200마리 감염조류가 한 농가에서 발견되었다. 3단계 발동하냐? 아니죠. 이건 불가능하잖아. 300마리도 안 되고 인체 감염자는 되지. 한 농가에서 발견됐다는 건 뭐야? 반경 10km 이내라는 거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농가에 막 무슨 반경이 막 몇십 킬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그럼 이제 사람을 한 명 감염이 돼요. 그건 맞아요. 인정할게. 하지만 300마리 이상입니다. 200마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3단계를 할 수 없다. 발동할 수 없다. 얘는 뭐야? 확산이 우려되지 않았어. 그럼 2단계 아니네. 20마리는 충족했지만. 그럼 1단계지 뭐. 2번이 정답이네요. 전국적으로 골고루 발견이 되었다. 뭐 그래. 300마리 이상 발생한 건 맞으니까. 하지만 인체 감염은 또 몰라요. 왜?
반경 10km 이내 조류 200마리당 한 명이 감염되는 거니까 전국적으로 골고루 발견되었다면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인체 감염된 사람이 나왔다고 볼 수 없는 거야. 아니죠. 무조건입니다. 한 마리만 발생해도. 반경 10km 이내 맞네. 3,000마리니까 0.5%잖아. 15명이네. 자, 감염조류 15명이니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발동해야 됩니다. 조류 몇 마리 감염됐고 이거 필요 없고 사람이 10명 이상 감염되면 무조건이니까. 자, 옳지 않은 거. 경제적 손실. 누적이군요. 800억. 1조 9천억. 오케이. 1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1단계 경계가 발동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여러 마리 증가하면 뭡니까? 2단계의 경계가 발동하겠죠. 왜 800억인가요? 누적이라며요. 800억이 추가된 손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자, 인체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관련 산업에서 네, 맞죠. 2단계 경계 발동이면 맞죠. 3단계 경계가 발동했다는 거죠. 300마리 이상이라는 걸 의미한다. 틀린 말 아니죠. 300마리 이상이 발생해야 되니까. 자, 20조 원 이상의 경계가 4단계죠, 여러분. 최소 2,000마리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0.5%면 10명이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었다는 사실이 이 뜻이죠. 10명 이상의 감염이 됐다라는 거니까. 맞습니다. 최소한 2,000마리. 왜 최소라고 잡았냐면 반경 외에 있는 애들도 있잖아. 반경 10km 밖에. 이해되죠? 그러면은 반경 10km 안에 있는 애들이 2,000마리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로 잡은 겁니다. 왜? 10km 이렇게 반경 아래에 2,000마리가 있으면 10명이 감염이 되는 거잖아. 그럼 최소 수치잖아. 근데 만약에 100km라고 봐봐. 그럼 여기 뭐 10km는 뭐 이 정도 되겠지? 여기 이제 2,000마리 그러니까 여기 1만 마리 퍼져 있어도 여기 2,000 이상이 되어야만 10명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최소 2,000마리라는 겁니다. 자, 2조 원의 경제 수반되는 조치를 위해서 의결이 요구된다. 이게 잘못됐네. 300마리 이상의 감염조류가 발생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감염 환자가 생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그 좀 애매한 부분이 좀 포인트가 좀 있어서 좀 실수에 좀 여지가 있는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2009년에 시행되었던 5급 필세 상황 판단 1번부터 20번까지 해당하는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